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28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장 금요일은 또 기술주 나쁘지 않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 전날이랑 흐름 이어가지고 금요일도 일단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위치가 흐름은 좀 괜찮죠. 요런 앞에 있던 저항 구간 계속 지속적으로 요 지수 급락 이후에 돌려놓고 저항 맞던 구간을 일단 좀 넘겨놓기는 했어요. 넘겨놔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추세 120선까지 쭉 이어가나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 협상 미중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겉으로는 이제 뭐 서로 뭐 진행이 되고 있다, 한쪽은 진행되고 있다, 한쪽은 뭐 얘기되고 있는 거 없다, 이렇기는 한데 일단은 뭐 몇몇 관세에 대해서 뭐 좀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좀 수면 밑에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 좀 공식화돼서 뉴스로 나오는지. 자, 그리고 미증시는 일단 금요일 뭐 지수 돌리면은 보통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랑 테슬라, 이건 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잘 안 빠져요. 거기다 이번에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좀 했었죠. 그래가지고 테슬라도 위치가 좀 묘하기는 합니다. 300 구간 좀 다시 넘기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율주행 규제에 대해서 뭐 조금 완화, 플러스 6월 로보택시 이제 출시 기대감, 실적은 뭐 당연히 시장에서 알고 있던 것처럼 막 좋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미 뭐 발표는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FSD 뉴스들이 꽤 많더라고요. 로보택시도 이제 6월 출시 예정이고, 그래서 그것들 엮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 관세 협상은 늦을 거예요. 지금 뭐 좀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뭐 실제로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이 나올지는 그 뒤에 이제 번외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7월 8일 전까지 미국 관세 폐지 위한 7월 패키지 마련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분야 중점으로 설명, 자동차 관세가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하죠. 미국 흑자 기업들이 좀 껴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미 첫 2+2 통상협의 개최를 이제 저번 주에 했었고, 관세 면제 요청. 그래서 이르면은 뭐 이번 주 중 혹은 뭐 다음 주 해가지고 좀 세부 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포인트는 다음 새로운 정부 어디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정 도장을 찍겠다라는 게 나온 내용 중에 핵심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뭐 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도장 찍는 거는 최소한 대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백악관은 6월 알래스카 LNG 서밋 6월 2일 추진,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추진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 투자 공식 선언 압박이 될 수 있다. 요거는 6월 2일 좀 확정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오 플러스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일본, 대만 국가, 지금 아시아 국가 세 국가죠. 미국에서 이제 좀 뭐 동맹국 플러스 미국이랑 이제 좀 그래도 좀 친밀한 국가들인데, 연계 검토 방안 부상 해가지고 뭐 사실상 좀 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는.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테마를 만드냐 마냐는 알래스카 요 LNG 사업에 대해서 그냥 금액적인 투자로 끝날 것이냐, 혹은 아니면은 미국 LNG, 요거는 좀 수입은 결국 늘릴 거는 같거든요. 미국 LNG는 일단 늘리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냐 안 하냐, 요게 이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텀이 있다 보니까 관세 협상도 뭐 지금 당장 나올 건 아니고, 그래서 관세 LNG 관련 주들 최근에 이제 밀리는 게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서 그래요. 조금 시간 텀이 늘어났죠.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눌림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에 이번 주는 아직은 일정이 뭐 큼직한 것보다는 거의 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월요일 중요한 게 하나오션 실적 발표 이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 저번 주 해가지고 조선 관련주들이 일단은 미포조선, 그 다음에 현대,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해서 미포조선이랑 조선해양이 일단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선주들이 일단 다 신고가나 혹은 정고점에 의미 있던 저항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장대 항봉이라던가
거래대금, 그리고 플러스 기간해인 양매수가 이쪽 섹터에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300억을 샀습니다. 좀 많이 샀죠. 근데 이제 요게 이 실적이 나올 텐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시장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조선 쪽에서.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차트를 길게 보면은 우상향하고 흐름이 다 좋아요. 좋은데 이번 시즌에서 조선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좀 대장격으로 시세를 스타트 끊기는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리부터 해서 45,000원짜리가 지금 9만원, 2배에 한 3-4달 만에 올라와 있고, 계속 지금 움직임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미국과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조선 협력 이런 내용들을 말을 했을 때 하나에서 이제 필리, 조선소 그런 지분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일단 하나오션 관련해서가 움직임이 좀 조선 관련주들 좀 같이 엮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일단 수급은 저번 주까지는 실적이랑 상당히 좋았는데, 오션이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든 어닝 쇼크는 당연히 어닝 쇼크보다는 서프라이즈가 좋겠죠. 혹은 뭐 시장에서 예상치 부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기관 애인들 움직임, 사실 그 실적 발표는 그 중요하지만 결국 실적 발표가 어떤 게 나오든 기관 애인들이 사냐 파냐가 이제 주가 방향성을 정하죠. 어닝 서프라이즈다 해도 기관 애인들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패대기 치면은 주가는 밀리고, 반대로 그냥 예상치 부합 쏘쏘하네 해도 기관 애인들이 사면서 땡겨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뉴스가 막 어닝 서프라이즈다 쇼크다 이것도 당연히 보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기관 애인 수급 이어지나. 그래서 차트 흐름은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오션까지 실적 좀 이어가나. 하나솔루션도 그 전날 실적 발표하고서 수급 이틀 연속 이어가면서 기관애인들 지금 실적 시즌이라 실적 시즌 플러스 시장에 테마가 비어있다 보니까 움직일 만한, 돈 쏠릴 만한 테마, 정치, 정책 이쪽은 한번 좀 거하게, 특히 이번에는 좀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그 슈팅 사이클이 좀 짧았죠. 대선 이전 대선들이랑 좀 달라요. 움직임들이 분명히 좀 압축돼가지고 변동성이 좀 컸어요. 빠르게 상승하고 빠르게 밀리고 거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준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테마가 조금 단기적으로 비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 이런 게 이제 실적 시즌 맞춰서 실적 좀 좋게 나오고 하니까 움직임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신규 상장 세크 AI 코리아가 있고, 거의 다 뭐 그냥 다 실적이에요. 뭐 하나 계열들 시스템 에어로. 그래서 일단 하나오션 월요일 좀 중요할 것 같고, 시스템도 차트는 좀 무난하죠. 하나오션 이렇게 좀 상승하기 전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탁 하고 힘을 줬는데, 시스템도 비슷하게 좀 수급 들어오면서 땡겨 올리나.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실적 관련 엮일 수 있는 종목들, 2차전지 쪽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2차전지들도 이번에 2차전지랑 조금 결은 살짝 다르지만 나트륨 배터리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움직이긴 했죠. 그리고 목요일은 근로자의 날, 휴장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5월 2일 금요일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5월 5일, 6일 해가지고 월화까지 또 쉬기도 하죠. 5월 5일, 월, 그리고서 5월 5, 6, 화. 여기까지 휴장입니다. 여기까지 휴장. 어린이날이고. 해가지고 이번에 뭐 또 연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토, 일, 월, 화. 그런 것들. 이번 주랑 다음 주에서 휴장일이 좀 많아요. 목요일 쉬고, 금요일 장 열리고, 다음 주 월화까지 또 휴장.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뭐 해외여행 이런 거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는 5월 또 여기로 넘어가면은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볼 게 연속적으로 좀 붙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뭐 이제 액침 냉각 표준 제한 이런 거 있고, 6월 로보택시 출시 예정. 자, 그 다음에 이제 30일, 28일 하나오션 실적이 나올 텐데, 그게 좀 무난하게 준수하게 버틴다 싶으면은 그 뒤에 이틀 뒤 30일에 트럼프 장남이랑 미국 해군성 장관 이번 달 말에 이제 방한을 해서 한미 조선협력 급물살. 그래서 조선 쪽에 뉴스가 꽤 많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랑 펠란 장관이 해가지고 뭐 MRO 현황을 살펴보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랑 함께 이제 미국 해군함정의 MRO와 건조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 여기서 뭐 바로 도장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조금 낮기는 하죠. 네, 일단은 사실상 미국에서도 선택지가 다른 국가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애초에 트럼프가 찝어서 한국이랑 조선 협력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뒤에 뭐 수주 같은 키워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일단은 실적이랑 뭐 수급 이어지는지 요번에도 좀 세게 들어왔는데, 조선 같은 거는 좀 메가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딱 일반 이런 좀 테마성 그런 느낌보다는 한번 쭉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연 단위로 우직하게, 작년에 이제 AI 변압 쪽이 좀 그랬던 느낌이 있잖아요. 현대일렉 같은 것들이 거의 뭐 1년 내내 계속 우상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좀 조선, 특히 조선은 그 메가사이클 텀이 좀 깁니다. 그냥 뭐 좀 짧다기보다는 다른 그 기업들 대비해서, 업종 그런 섹터 대비해서 좀 긴 건 있어요. 자, 그리고 주말 끼고 가장 좀 뉴스가 제일 많이 보인 거는 이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SKT 관련해가지고 요 유심 해킹 여파 확산. 그래서 저도 좀 바꿔야 되는데 다 이미 매진되고 손 빠르신 분들 이미 다 해가지고 바꾸시고 없더라고요.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일단 2심으로 바꿔야 되나 싶은데, SKT 유심 해킹 여파 확산, 재계 금융권 유심 교체 권고 플러스 이게 조금 분명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한땡 SKT 유심 교체 조치 적정성 면밀히 점검해야 된다. 다 떨어졌다. 월요일에 와라. 오픈런 예고. 그리고서 그거 플러스 해커 KS 한국고용정보라는 곳에 22GB 분량 내부 데이터 유출, 다크웹에서 좀 15,000달러에 판매 중이다. SKT 해커 유심 복제폰으로 계좌 털 수도 있다. 삼성 해킹 사고 SKT 이용 임원들의 빨리 유심 교체해라 등등. 어딜 봐도 유심 뉴스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심 관련해서 전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금요일날 일단 부각은 됐거든요. 이 엑스큐어 이 종목부터 해가지고 유비벨록스, 실제로 점유율은 유비벨록스가 유심 관련해서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혜보고 그거랑은 조금 매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배로 늘고 3배 늘고 막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심 관련해서 엑스큐어, 유비벨록스, 한손 인티큐어 요런 애들이 좀 부각됐고, 코나이도 유심 키워드로 엮여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얘기가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몇 개가 있더라고요. 유독 그 유심 분량 검색하면 코나이는 좀 분량이 있다라고 나오는 건 있기는 합니다. 이거 말고서 그 번외로 음모론처럼 이제 중국 기업이랑 엮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주도 대장 유심으로 키워드로 대장급으로 엮인 애들은 큐어, 유비벨록스 요 애들이지 않나.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서는 지니언스가 일단은 신고가를 한번 탁 하고 튀기는 했어요. 나머지 보안주들은 좀 밋밋했는데, 자, 요 뉴스를 통해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자, 이게 지금 뭐 유심해가지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교체만 하고 땡칠 수도 있겠죠. 뭐 교체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유심 관련 기업들이 수혜볼 수 있지 않냐, 그걸로 이제 멈출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기업들 보안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더 투자라던가 금액 예산 같은 게 좀 늘 수도 있지 않나. 이건 뭐 그냥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왜 이런 해킹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또 나오긴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보안 업체에서도 계속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내부 정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보안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거기다 지금 AI를 활용해서 뭐 좀 해킹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을 때, 어렸을 때랑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리면 이걸 얘네들이 또 이런 시대의 발전인데, 그거를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만 쓰진 않거든요. 악하게 이걸 이용해서 좀 범죄 좀 이용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는 좀 계속 부각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보안 관련주들이 좀 아쉬운 건 그건 있어요. 보통 보안 사고가 이제 좀 심심하면 한 1년에 한 번씩은 좀 큰 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비트코인 거래소들 뭐 해킹당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유출됐다. 근데 알고 보니 범인이 저기 뭐 북한 해커다, 북한 해커 집단이다, 러시아 해커 집단이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유심 키워드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안 관련해서는 지니언스, 그 다음에 한싹, 센즈랩 이런 것들은 딥페이크 키워드도 같이 좀 엮여서 움직였던 애들인데, 슈팅 만들고 이런 자리에서 뭐야
그럼 우리도 한번 또 엮을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이 엮였던 애들이죠. 지니언스, 한싹, 샌드램, 모니터랩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도 뭐 보안 관련 주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애들은 120선 돌파 딱 슈팅 만드나, 카티스는 정책 이슈로 갖다 좀 엮였던 종목인데 내려와서 기술적인 반등은 좀 좋고, 종목이 제가 요 이슈가 조금 아쉬운 게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잡주가 많아요. 그래서 매매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난이도는 있을 것 같아요. 종목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총이 좀 작고 끼가 엄청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어플 관련해서 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그거는 이제 패스는 아톤 키워드, 얘가 이제 양자 관련 해서도 좀 엮였었죠. 그래가지고 뭐 120선 다시 좀 돌파하면서 시세 주나, 그리고 양자 보안 관련해서 우리로, 그 다음에 ICTK, 그 다음에 유심 보호 서비스도 있고, 요거는 좀 알뜰폰, 뭐 반사 이익. 아마 SKT에서 이번에는 좀 고객들 조금 통신사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그냥 번호 이동을 해야 되나 싶은데, 또 인터넷은 제가 3사 다 써봤을 때 제일 무난한 건 SK였던 것 같거든요. 통신 좀 잘 터지고. 그래서 좀 고민되네요. 뭐 유심 바꾸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이제 해킹 당하면 나중에도 또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한 번 해킹 당하면 그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만큼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려고는 하죠.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특성이 사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일단 교체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이즈비전, 뭐 LG엘루비전 이런 거는 그런 알뜰폰 키워드. 그 다음에 금요일날 생각보다 그냥 뭐 SK 이쪽은 움직임은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KT나 LG U+, 얘네들도 뭐 시총이 워낙 통신 3사들이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얘네는 우선은 좀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국민 관심 같은 느낌이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대선 이슈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시장에서 종목들이 좀 탄탄하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건 종목들의 급이 살짝 아쉽다는 거. 그래도 일단 이슈가 워낙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주말 끼고. 자, 그리고 대선은 조금 이제 애들이 워낙 타이트하게 좀 슈팅을 주고서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지는 그 와중에 이제 뭐 버티면서 뒤에 이슈 나올 수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또 버티는데, 자, 일단 이르면 이번 주 중 뭐 30일 출마 여부 입장 표명할 수도 있다. 한덕수, 요 뉴스가 이전부터 계속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국힘 뭐 후보 적합도 한동훈 19%로 선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 일정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9일 2차 경선해서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게 치열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게 그냥 딱 해가지고 김문수 플러스 알파 뭐 누가 뭐 홍준표 아니면 한동훈 둘 중에 하나가 좀 남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토론이랑 그 국힘 그 토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전투적이에요. 막 서로 물고 뜯고 막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생각보다는 그 경선 내용에서는 홍준표랑 한동훈이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은 결국 대체적으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뒤에 한덕수 대행이 혹시나 대선 출마를 한다면은, 선언을 한다면,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한다면은 일단 단일화를 하려고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덕수 키워드가 좀 제일 눈이 가는 것 같아요. 5월 그 4일 공직자 사퇴 시한 그 전에 이제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냐 마냐, 일단은 뭐 30일 콕 집어서 뉴스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통상 협의,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좀 협의 어느 정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이런 뉴스들, 그리고 뭐 지지율 뉴스라던가 막 이런 것도 다 리서치마다 여기는 좀 거의 다 달라요. 비슷비슷해가지고 누가 1위고 누가 2위고, 그래서 이런 경선 결과 따라서 결국 과반 득표자 나오면은 최종 경선 없습니다. 그냥 후보 확정되는 거고, 일단 2명으로 압축이 돼요. 29일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 관련주들이 좀 갈리겠죠. 일단은 여기서는 김문수 관련주는 최근에 그 벌금, 그게 이제 뭐 대선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닌데 경선 내용 들어가서 그 전까지는 지지율 뉴스로는 가장 셌었는데, 일단은 뭐 좀 경선
내용에서는 조금 처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졸졸졸 좀 밀리는 모습이 있고, 대신에 이제 뭐 반등시킬 만한 이슈가 하나 붙는지, 반등시킬 만한 뉴스부터 좀 세게 튈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 저도 요거는 살짝 좀 손절을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이게 경선 내용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관련해서는 대한제당 이 종목이 금요일날 움직임도 탁 하고 좀 튀었었는데 단기갈 풀리면서 해제하면서 움직임도 셌죠. 그리고서 이런 자리 위에 또 자리를 잡으려고는 합니다. 5,000원 구간, 그리고 대한제당 시리즈,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등등. 시간에는 이번 주 좀 출마 기대감 그것 때문인지 살짝 튀기는 했어요. 대신에 이제 자리가 조금은 다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한동훈, 태양금속, 대상홀딩스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주들 위주로 갔다가 경선 일정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 측은 뭐 오늘 나오기는 하는데 뭐 아시죠? 이재명 예비후보가 확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확정될 것 같다기보다 그냥 뭐 지지를 보면은 밀릴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뭐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국힘은 인맥주들이 엎치락뒤치락 했고, 그 다음에 민주는 애초에 정책주 위주로 갔다가 움직이긴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정책주들도 최근에 뭐 기술적인 반등을 주면서 좀 힘이 살살살 좀 내려오면서, 근데 그냥 안 죽는 애들도 있고 기술적인 반등을 세게 한번 만들어주고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구분 조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책주에서도 압축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대선 공약으로 갖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주 위주로 눌림을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뭔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기는 한데, 일단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로봇은 뭐 보핏, 볼리, 그 다음에 뭐 제슨 토르, 이제 5월에서 6월. 볼리가 좀 빨리 한번 출시했으면 좋겠는데, 제슨, 어딨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지수가 120선 넘기고 하니까 같이 슬렁슬렁 또 버티면서 움직입니다. 안 밀려요. 좀 내려왔으면 전 또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좀 버티면서 뉴스 하나 붙으면 좀 땡겨 올리려고. 그다음 유리기판도 좀 비슷한 흐름이고, 대체적으로 1분기에 강했던 그 테마들은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10% 폭등. 테슬라는 뭐 300 구간 넘어서나. 그다음 6월 로보택시랑 FSD 뉴스가 확실히 좀 많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를 보면은 퓨런티어 같은 거는 좀 밑에 있기는 하거든요. 퓨런티어, 라이콤, 그 다음에 SOS를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수 급락 이후에 좀 같이 움직이는 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 이런 거랑 같이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번에 이제 교황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트럼프랑 젤렌스키 단독으로 좀 면담하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백악관 충돌 이후 2달 만에 독대, 미국, 그리고서 독대 이후에 러시아 제재 경고, 그리고서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랑 매우 생산적 논의, 트럼프랑 이제 젤렌스키 만남이 매우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푸틴,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낸 위트코프 특사 3시간 동안 대화했고 양국 입장 가까워져. 그래서 뉴스마다 진짜 달라요. 이게 뭐 싸운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휴전을 하겠다는 거야, 중재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트럼프 이제 SNS에서도 계속 뭐 뒤집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요. 방향은 결국 지금 두 국가 다 이제 뭐 휴전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대신에 그 사이사이에서 이제 뭐 순간 언급으로 하다 이렇게 변동은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크렘린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직접 대화 가능성에 좀 초점을 두겠다. 정상회담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전에 푸틴이 뭐 젤렌스키를 통해 가지고 젤렌스키랑 뭐 직접적으로 딱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와 대화 열려 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만들어줬던 것도 있고. 자, 그래서 트럼프 SNS에는 어제는 이게 올라왔어요. 푸틴 전쟁 중단을 원치 않는 것 같다. 이 내용이 이제 그 휴전이랑 뭐 그 구간에서 계속 뭐 민간인 타격하고 그런 게 있었죠. 러시아 측에서. 그래가지고 전쟁 중단 원치 않는 거 아니냐. 금융 제재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압박이기는 한데, 사실상 이거는 지금 그냥 립서비스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지금 트럼프는 어찌됐든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정책, 크림반도부터 해가지고 뭐 일부 영토들 러시아 땅 귀속시키고
휴전 협상시키려고 확정이 났다. 미국 내부에서. 이런 이제 외신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고,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양보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뭔가 뺏어오거나 협상을 하려면 자신들이 유리한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전선에서도 불리하고, 그리고서 서방 국가들 뭐 응원은 하지만 실제로 무기 지원은 뭐 금액적이라던가 병력 지원 이런 거는 크게 뭐 증액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하나한테 좀 갈렸는데, 미국은 트럼프가 대놓고 휴전해라. 애초에 무기 지원 끊으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어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좀 분위기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을 하기는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광물협정 뉴스 하나 좀 뭐 나오나 싶었는데 제가 좀 못 찾았나. 뭐가 주말 끼고 아직은 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최종안 서명 안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광물협정이 아직까지는 도장 찍고 그 내용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트럼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협상 대부분 합의됐고 고위급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살짝 러시아 땅 쿠르스크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잠깐 했었죠. 근데 이제 완전히 탈환했다, 완전 해방했다, 푸틴의 보고 이런 거는 뭐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모든 대부분의 전선에서 지금 러시아한테 밀려요. 뭐 버티는 느낌이지 유리해가지고 좀 압박해 들어가면서 땅을 탈환하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크라이나는 결국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버티기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만큼 유리한 포지션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뭐 자신의 명예도 챙기고 뜯어올 거 뜯어오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광물협정을 아직은 좀 뭐 밤중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어제 뭐 해가지고 아직은 좀 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음 주 중에 어떻게 좀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한번 중재 모르겠다 니네 전쟁 계속해라 손 뗀다 이런 내용이 나올지 계속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한번 저번 주에도 뭐 부각이 슬쩍슬쩍 되면서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거기다 이제 뭐 추가적인 뉴스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이 좀 커지겠죠. 자, 진짜로 이제 휴전을 눈앞에 둘지 아니면은 일단은 일부 후퇴가 나올지.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는 비만 치료제 뭐 개별 이슈들 인벤티지랩 좀 전고점 신고가 돌파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바이오에서 제일 계속 좀 잘 나가는 애들 AACR에서 뭐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나 에이벨 바이오, 페트론 정말 높아 보이지만 높죠. 정확히 말하면 높아 보이지만 시세 상승하고 거기서 좀 잘 버티는 모습들. 그리고 D&D 파마텍은 신고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5월에서 6월 중에 뭐 키워드 뭐 발표 하나가 있기는 하던데 그거 이렇게 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인벤티지랩은 요거는 일단은 좀 상한가 라인 다시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좀 날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봐야 된다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인데 조선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이 일단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은 하나오션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들 뭐 실적 좀 좋게 발표 나오나 그 다음에 한덕수 플러스 국힘에서는 누가 올라올지 여기서는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김문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와서 경선 들어가면 좀 수월하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 점점 한동훈 5월 이제 홍준표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그래가지고 근데 두 분 토론하고 보니까 아주 그냥 전쟁 터더라고요. 물고 뜯고 그 다음에 SKT 유심 해킹 보안 이런 키워드들은 우선은 좀 앞에다 둬야겠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뭐 개별주 정치 정책 나머지 키워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